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식물이 태양빛을 흡수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광합성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자연의 원리를 모방하려는 인공광합성 연구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스위스 바젤대학교 올리브에스 웽어 교수 연구팀이 빛을 받아 두 개의 양전하와 두 개의 음전하를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특수 분자를 개발했다고 국제약술지 네이처 케미스트리가 8월 25일 보도했습니다. 이 인공광합성은 태양빛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나 물을 분해, 수소, 메탄올 같은 청정 연료를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화학 반응에 필요한 전하를 안정적으로 분리하고 이동시키는 것이 늘 난제였습니다. 전하가 이동 과정에서 쉽게 소멸해 충분한 양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두 번의 빛 자극만으로 4개의 전하를 축적하는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첫 번째 빛이 닿으면 양전하와 음전하 하나씩이 분자 양 끝에 저장되고 두 번째 빛이 들어오면 같은 과정이 반복돼 최종적으로 2개의 양전하와 2개의 음전하가 안정적으로 모입니다. 특히 이번 분자는 실제 태양광과 비슷한 약한 빛에서도 작동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분자는 분자 배터리처럼 기능해 일시적으로 전기를 저장할 수 있으며 저장된 전하는 충분히 오래 유지돼 물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이나 이산화탄소 환원 반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기반으로 장차 메탄올이나 친환경 휘발유 같은 합성 연료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웽어 교수는 완전한 인공광합성 시스템은 아니지만 이번 성과가 핵심 퍼즐 조각을 맞춘 셈이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여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적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인공광합성이 태양 연료 시대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한층 앞당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향배를 가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체 주자로 발레리 잘루즈니 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8월 25일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 2월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백악관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직후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잘루즈니와 직접 통화를 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벤스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동원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잘루즈니는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과 상의 끝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가디언은 이를 두고 미국이 젤렌스키를 대체할 플랜 B를 탐색한 정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잘루즈니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2022년부터 군 총사령관으로 전선을 지휘하며 전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제사회 지지를 모으는 외교전을 맡았다면 잘루즈니는 내부에서 군사 전략을 총괄하며 두 사람은 초반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두 사람의 노선 차이는 점점 두드러졌습니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작년 2월 그를 군직에서 해임하고 영국 주재 대사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여론은 이 인사가 잘루즈니의 인기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잘루즈니는 젤렌스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군대식 위계에 익숙한 인물로 정부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며 언행에 신중을 기해왔습니다. 정치적 포부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적은 없지만 국내외에서는 이미 그를 차기 대통령감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사이에서 젤렌스키 체제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반부패 정책을 둘러싼 반발까지 이어지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더 이상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잘루즈니는 사석에서 조국을 위해 피, 땀, 눈물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를 언급하는 등 강력한 지도자상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선이 당장 예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쟁 속 민심 변화와 국제 정세가 맞물리며 잘루즈니의 행보가 정치적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측근들은 그의 출마 선언이 결국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 공중보건 정책이 거센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백신 음모론을 공공연히 지지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하는 백신 반대 기조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보건 체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워프 스피드 작전을 통해 대규모 백신 개발을 추진하는 등 입장이 오락가락했습니다. 하지만 2기 행정부 출범 후 다시 백신 음모론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학교에 연방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이는 백신 불신을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삼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 같은 흐름에 불을 붙인 인물이 바로 케네디 주니어 장관입니다. 그는 복지부 수장이 된 이후 CDC 직원 수천 명을 해고하고 산하 백신 자문위원을 전원 교체했습니다. 백신 반대 단체 인사들이 자문기구를 장악하면서 과학적 근거보다 이념적 신념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보수 지지자들은 백신 음모론을 정치적 정체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공중보건 위기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에서 10년 만에 아동 홍역 사망 사례가 보고됐고 텍사스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홍역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최근 집계된 762건 중 718건이 백신 미접종 또는 접종 여부 불명 사례였습니다. 소아과 학회는 영유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심각한 결과를 겪을 위험이 크다며 백신 접종을 권고했지만 정부의 권고안은 오히려 접종 불필요를 강조해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전염병 재확산에 그치지 않습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mRNA 백신 연구에 배정된 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취소했으며 이는 미래 팬데믹 대응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백일해와 소아마비 같은 질병이 다시 미국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정책은 미국 사회의 공중보건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군사훈련 캠프를 열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애국심 고취를 내세운 조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인권 침해와 아동 세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8월 22일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주 돈강 유역에서 진행된 군사훈련 현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8세에서 17세 사이의 학생 83명이 참가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경력을 가진 군인들이 교관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위장 군복을 입고 강가 모래사장에서 포복 훈련을 하거나 진짜 무기를 손에 들고 사격 훈련을 체험했습니다. 최연소 참가자인 8세 소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수류탄을 던져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며 군 복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아이들은 훈련이 끝난 뒤 3번이나 달렸다, 우린 죽을 뻔했다며 웃으며 서로를 껴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훈련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애국심을 심어주고 국가적 회복력을 높이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교관 중 한 명은 자신이 전쟁에서 다쳐 수술을 기다리는 상황임에도 아이들에게 내 경험을 전달하고 싶다며 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다른 교관은 아이들이 뒷골목이 아닌 훈련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낫다며 캠프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러시아 독립인권단체 네노르마는 미성년자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거나 학교에서 무기제조법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상 세뇌와 선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이터 역시 이번 캠프를 두고 평범한 여름 캠프가 아니라 어린이까지 군사훈련 체계에 포함시키려는 러시아의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전쟁 장기화로 병력 확보와 사회 결속이 절실해지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병영 학교화를 제도적으로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류탄 투척, 장애물 돌파, 포복훈련 같은 전투 기술이 어린이들에게 직접 교육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시 체제 강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